그런 데들 많이 없죠 진짜. 아제우스로 미는 데 이런 거. 형이 있긴 한데 미친놈. 네, 안녕하세요. 카라미 학원의 카라 미입니다. 와. 예,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냐. 지금 또 제가 새로운 공간에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좁디 좁은 유희왕 판에 정말 보석같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은 그 장인분들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 컨텐츠를 이제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 장인 초대석은 제가 장인입니다. 제가 출연할게요 해서 출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시는 분들, 이제 탑 IP들 사이에서도 와, 이 사람의 이 덱은 좀 무서울지도?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인이다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아마 계속 찍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인은 또 누구시냐? 항상 걸을 때마다 절그럭 소리가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신치로 중독자인가? 할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주사위를 많이 들고 다니는 엔디미온 장인 가명 신동희 특수 소환하겠습니다. 예. 모셔주세요. 와. 예, 또 이제 가명 신동희 또 이제 오셨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엔디미온 평가가 절대 좋지 못한데 한국에서만 이상하리만치 엔디미온 평가가 나쁘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진짜 이분 때문이에요. 진짜 대회 나갔는데 이제 신동희님이 계신다?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 일단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꺼내요. 이렇게 매트 꺼내고 이제 막 보고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해야죠. 동희님 거거든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친치로 중독자죠 이거. 주사위 몇 개예요? 아니 뭐야, 나 한 6개, 8개인 줄 알았는데 몇 개야 이거? 이거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아, 꺼내가지고 쓰는 거지. 와, 6면체가 13개. 요건 그냥 그 선호공 결정. 네. 엔디미온이 주사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받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겠다 싶은 것들 몇 개를 준비했거든요. 장인 투에서 첫 번째로는 장인에게 궁금한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사실 이 컨텐츠 나오시는 분들한테 맨 처음 질문 다 이거일 거예요. 유희왕을 언제 시작하게 되었는지, 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 뒤에서 놀고 있길래 즐거워서 그렇게 처음 시작했다가 제대로 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매장 다니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네요. 그쵸. 원래 그때 유희왕 제 유희왕 안 치거든요. 그렇죠. 유희왕 놀이, 경찰과 도둑 느낌.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신동희님의 나이가 진짜 충격적일 겁니다. 몇 살이시죠? 올해로 18살 고2 됩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진짜 어린데 잘하는 케이스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3년 전에는 동희님이 레귤러 클래스라고 중등부에서 원래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와, 한국 유희왕 레귤러판은 그냥 신동희 하나 때문에 그냥 밸런스가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일반부 사람들이랑 비비던 케이스였어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그럼 엔디미온은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엔디미온을 이제 파게 된 계기, 그런 거 있나요? 엔디미온을 처음 짜게 된 계기는 전개덱을 좀 해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공룡, 스피드로이드 이런 거는 다 어디선가 봤던 테마들인데 막 세피아, 엔디미온 이런 처음 보는 게 있던 거예요. 엔디미온 궁금해서 검색해봤다가 이거구나 하고. 그죠. 네. 그럼 엔디미온을 할 때 가장 내가 나 진짜 엔디미온 이제 좀 잘하게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그게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어찌 보면 내가 진짜 이제 엔디미온으로 좀 뭔가 되는구나. 저 스스로 인정을 했던 적은 없고요. 네. 주변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얘기해주면 진짠가 싶은 그럴 때 조금 들긴 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원래 이 신동이란 남자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자꾸 주변에서 레귤러 쪽에, 그러니까 중학생 중에서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중학생이 있다. 만약에 너가 중등부대에 나가도 신동이 때문에 우승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대체 누군데? 아 진짜 누군데 씨발. 한 얼굴이나 보자 이 생각했었는데 대회 만났을 때 아 약간 체감 오더라고요. 와 좀 다르긴 하다. 그냥 좀 들더라고. 예.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엔디미온 하면서 이제 대회 실적 같은 거 좀 혹시 있을까요? 1923 같은 대형 대회 TS에서 뭐 우승, 준우승, 3등, 4등 뭐 종류별로 적당히 하고 뭐 적당히. 예. 매장 대회에서도 뭐 간간히 입상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 그 비공인 대회 뭐 193 같은 거 꾸준히 성적 내셨거든요. 그래도 물론 나갈 때마다 뭐 밥 먹듯이 우승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닌데 그래도 엔디미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그럼 간단하게 엔디미온이라는 테마, 이 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특징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디미온이라는 덱은 일단 마력 카운터를 이용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펜들럼 기믹을 돌려서 전개를 하는 전개 계열의 덱에 속합니다. 예, 이제 전개덱 쪽이고 뭐 이제 마력 카운터라는 특이한 되게 어찌 보면 이 마력 카운터라는 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많았거든요. 이제 마도전사 브레이커를 모르면 유희왕을 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는 뭐 마력 카운터가 익숙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력 카운터가 아니라 뭐 다른 카운터예요. 막 포식 카운터 맞아 뭐 그런 거 있고 마력 카운터를 안 하죠. 그럼 엔디미온 테마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대부분의 덱들과 다르게 메인의 펫트랩 등의 카드들이 사실상 채용이 아예 안 되고 오로지 메인 기믹 카드들 자체로만 메인 덱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엔디미온이 가장 특이한 점이에요. 보통 다른 덱들은 스페이스가 남으면 그 스페이스를 패트랩 같은 걸로 채우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면 후공에 대응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패트랩이라는 카드가 성공 샤워도 약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엔디미온이라는 덱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력 카운터를 통해서 되게 굴러가는데 그 마력 카운터를 쌓는 법이 마법 카드를 발동해야 돼요. 마력 카운터를 쌓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테라포밍이나 갑부고블린, 무의 연호, 치킨게임, 심지어 3자의 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스팅 카드들을 채용해서 최대한 마력 카운터를 쌓아서 또 이제 움직이는 덱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패트랩이었고 마력 카운터를 쌓기 위한 마법 카드가 있는 이유가 이 덱이 메인 기믹 파워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메인 기믹 파워는 요즘 티어 덱보다 세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거의 센 편이에요. 이 덱이 메인 기믹으로만 만들 수 있는 선공 퍼미션. 네. 몬스터칸이 5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6퍼미션이 나오더라고. 예. 진짜 여러분 이게 덱이 뽕맛은 지려요. 왜냐면 퍼미션 주로 나오는 거 한번 말씀 혹시. 킹자칼, 뭐 청성마도왕, 오다이즈, 보텍스, 드래곤, 신성마왕, 셀레네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지금 자칼 2개고. 네. 그러니까 이 킹자칼의 효과가 이제 마력 카운터 2개를 제거하고 몬스터 효과를 막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명칭제약이 아니기 때문에 두 장이 서 있으면 둘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 청성마도 엔디미온은 이제 마한 퍼미션. 네. 마한 퍼미션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덱이 메인 기믹으로 이렇게 선공에 엄청 강한 빌드를 세우고 후공에는 또 부스팅을 통해서 펜듈럼의 특징이 또 뭡니까? 소환권, 예, 공격권 많죠. 예, 공격권이 많은 또 원래 보통 대부분의 덱이 첫 일반 소환권 같은 게 끊겼을 때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엔디미온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가지고 특정 억지력들은 뭐 억지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의 없는 네. 수준이니까. 몇몇 덱들이 만드는 억지력, 이 방해들이 이 덱한테는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덱은 패트랩이 없어도 평균 순위를 올릴 수 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엔디미온이라는 덱의 핵심이 되는 카드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엔디미온은 덱 40장 전체가 전부 중요한 기믹들로 이루어진 덱이라서 하나를 딱 잘라서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한 키카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덱이에요. 아 그죠.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셀러맨 그레이트 핵심 카드가 뭐냐 했을 때 당연하게 가젤 말할 거예요. 당연하게 셀러맨 그레이트 가젤 말할 거고 선보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카드라고 하면 또 레이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엔디미온은 진짜로 가장 중요한 주축이라 해야 되나? 핵심? 그런 게 뭐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핵심 중점이 돼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인이 생각하는 엔디미온이라는 덱의 강점과 또 요즘 티어 덱들도 세지만 엔디미온이 이것만큼은 차별점이 확실하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스피엔의 강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특정 퍼미션은 안 맞는 수준으로 밟으면서 전기를 이어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티어 덱들 중에서 이제 충분한 마한 파괴류 그런 계열의 퍼미션을 준비하지 못한 덱들 상대로는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종류의 퍼미션을 준비할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덱만 알고 덱의 특징만 안다면은 충분히 여러 덱들과 대응할 수 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장인이 생각하는 상대하기 쉬운 덱과 어려운 덱. 히미온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 덱 템포라고 하죠. 게임을 치는 속도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상대 만약에 덱이 선두이처럼 천천히 게임을 굴려서 게임을 고치는 덱들 상대로는 이제 게임하기가 많이 편한데, 이제 용사천이 이런 극 전개 덱들, 드라이트론 이런 덱들 상대로는 일단 성공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 성공을 잡았을 때도 상대의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위한 퍼미션을 전부 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되게 상당히 힘듭니다. 아, 그러면 쉬운 덱은 좀 느린 템포의 덱들. 네. 그러니까 특정 한 고비를 넘어야만 힘을 발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계열 그런 덱들 상대로는 이제 강하고, 너무 빠른 이제 콤보 계열들 그런 덱들을 상대로는 좀 힘들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엔디미온이 맞았을 때 가장 좀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런 카드는 혹시? 대적으로는 뭐 드롤로크, 뭐 명왕결대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힘든 거는 차원장벽입니다. 오히려? 네. 다른 카드들은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어느 정도 대처법이 있기는 한데, 장벽은 아예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가장 맞았을 때 답이 없긴 합니다. 차원장벽은 진짜 확실히 네. 차원장벽 대처법 레드리부트. 네,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심한 질문. 매직 부스트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네. 이 카드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왜 채용을 딱히 안 하는지 이제. 과거 이제 엔디미온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초창기쯤에는 이제 몇 번 썼던 카드긴 한데, 이제 요즘에는 채용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유가 옛날에는 이 덱이 막 떠오를 당시 티어 덱들이 썬도이, 셀러맨그레이트, 썬더 드래곤 이런 중에서 하 정도의 속도를 가진 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덱들은 대부분 엔디미온이 이제 막 고점을 억지로 찍으려 하지 않아도 돌파력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덱들이기 때문에, 그런 덱들 상대로는 이제 억지로 부스팅을 해서 고점을 찍는 것보다 매직 부스트로 안전하게 자기 효과만 통과시키는 그런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덱들이라서 많이 채용이 됐었고요. 당시 티어 덱들은 스케일을 치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꽤 패가 많이 유고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썬더 드래곤이면은 뇌신용에다가 탄환을 준비할 만한 패가 갖춰져야 되고, 셀러맨 그레이트면은 레이지나 로어를 챙겨야 할 정도로 셀러맨 카드가 뭐 여러 장 잡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탄환이 여러 장 준비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상상마당 펜들의 효과 기대치가 높아져서 카드 한 장으로 되게 많은 카운터를 쌓을 수 있는 매직 부스트를 써가지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매직 부스트를 안 쓰고 치킨 게임 등의 부스팅 카드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질문하신 분은 이 무회 언어까지 쓸지는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들 무회 언어까지 씁니다, 이분은. 3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부스팅을 많이 넣는 것이 매직 부스트에 비해서 이제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지금 그런 질문인 것 같네요. 치킨 게임 아마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단점들은 이제 성공에 증지를 받고 치킨 게임을 치우지 못한 채로 턴이 넘어갔을 때 상대가 한 장을 뽑으면서 상대의 공격권에서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 가장 많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래도 계속 채용한 이유가 결국 사실상 가장 치킨 게임으로서 나쁜 상황이 그 상황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고 증지가 통과되고 치킨 게임을 치울 수단이 없다, 이 세 개가 모두 적용이 되는 상황, 그때뿐만이 이제 가장 치킨 게임으로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데, 그 점만 제외하면은 치킨 게임이었어서 이기는 판과 다른 카드가 쓸 때 이기는 판 수를 비교해보면 치킨 게임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냥 치킨 게임을 채용했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치킨 게임의 리스크를 두려워하신 거고, 결국 이 리스크보다는 치킨 게임의 리턴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결국. 예,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엔디미온 장인분께서는
서번트 오브 엔디미온으로 뭘 가장 먼저 소환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대충 간단하게만 보면 뭐 당연히 킹자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나올 상황도 있을 법하니까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상황이 두 가지로 가장 처음부터 나눠지는데 징지 맞았을 때랑 안 맞았을 때거든요. 서번트의 징지가 날라오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패들 상황을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답변이 살짝 힘들고요. 아, 패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징지를 안 맞았을 텐데 엘렉트럼을 뭘로 지키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표현과 벨러가 두 장이 좀 더 공존하는 환경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전 대부분 청성마당을 택합니다. 아, 이게 포영 케어랑 연결이 되네요. 네. 어. 만약에 청성마당이 나왔는데 그 엘렉트럼의 벨러가 날라서 그대로 턴이 종료된다는 가정 하여도 청성마당으로 스케일을 올리게 되면 펜듈럼존이 벗어나가지고 엘렉트럼 상대편에도 한 장 뽑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 맞다. 나 이거 알아. 저 예전에 그거 보고 저 개띠용했던 적이 있어요. 주로 상대편에 땡겨서 막 뭐 하는 거 보고. 예, 그러네. 지금 상황에서는 포영을 케어하기 위한 창성마도왕이 나을 뿐더러 그걸 더해서 이제 창성마도왕이 상대의 마음을 퍼미션으로 이제 막았을 때 패로 띄우는 거에 대해서 엔디미온이 1딜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후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가루다 같은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창성마도왕이 나오는 경우도 오히려 더 많다. 자칼보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청성마당이 나오게 되면 킹자칼은 오로지 막는 효과랑 카운터 올라가는 효과 이거 두 개에다가 타점도 2400이라 다른 몬스터들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청성마당이 이제 카운터가 올려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얘가 마라 카운터가 놓여진 채로 전투를 파괴되게 되면은 그래서 일반 마법을 하나 가져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죠. 네. 일반 마법 가져오는 게 진짜 좀 세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상대 입장에서 대상 내성과 피갑하게 내성이 생긴 청성마동을 이제 치울 방법은 비대상으로 재해나 바운스 또는 이제 전투 이거 세 개 중 하나 갈리는 건데 모든 덱들이 이제 비대상, 재해, 바운스 이런 계열의 제거기들을 전부 다 준비해두는 덱들은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뭐 끽해봤자 트라이브리드라던가 뭐 그런 덱들 많이 없죠 진짜. 아제우스로 미는 덱 이런 거. 빈검령 있구나 미친놈. 예, 그럼 다음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켄도 스피릿 카이덴이라는 카드를 아시나요? 예, 그 카드가 예전에 엔디비에서 썼던 그런 카드죠. 예, 그 카드를 채용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랑 이제 임프레스 오브 엔디미온 이 친구가 몇 매 들어가는지. 저는 현재 이제 임프레스를 2장, 카이덴 아예 채용을 안 하면서 대부분 게임하고 있고요. 임프레스부터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임프레스 장점을 몇 가지 얘기해보자면 이제 후공에서 소환됐을 때 바운스 효과나 아니면은 우라라나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패서 창성마당이나 킹자카를 억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후공에서는 오히려 서번트보다 더 강한 카드인 건 맞습니다. 네, 성공을 생각하면 임프레스는 결국 패 한 장 더 소모해야 되는 카드고 이게 문제가 또 직결되는 게 뭐냐면은 성공에 전개를 하다가 우라라를 맞게 되면은 만약 이게 맞은 우라라가 캐러베러스처럼 그 아대에 소모 없이 오로지 제 카드만 멈춘다 이런 방식으로 우라라를 맞다는 거 이외에 6탐이나 통할처럼 그냥 단순히 카드가 1대1 교환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라를 맞게 되면은 3전이나 욕망과 탐욕 이 두 장의 변수 없이는 펜듈럼 카드 4장으로만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때 패를 하나 쓰는 네. 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면 임프레스 한 장, 임프레스로 내려가는 카드 한 장, 나머지 카드 2장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엘렉트럼이 나올 때 창성마당이나 킹자칼로 지키면서 내리게 되면은 남는 펜듈럼 카드가 하나라서 엘렉트럼으로 깨고 들어보는 거가 스케일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도박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네. 그 펜듈럼 덱의 숙명인 이제 스케일까지 따랐을 때 그 총 어드밴티지량이 네. 좀 부족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생 엘렉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공에는 비교적 구린 카드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2장까지만. 그러면 이제 카이덴은 카이덴 장점은 마스터 캐러베러스가 유일한 되게 8레벨이라서 펜듈럼 소환 가능하다는 점이랑 펜듈럼 소환하게 되면은 카이덴 자체 효과로 패로 올라가게 되면서 스케일이 한번 비워지고
그렇게 해서 얻는 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이 플레이 단점이 되게 펜듈럼 몬스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펜듈럼 소환부터 시작해야 되는 전개의 빈도수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절로 펜듈럼 소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아, 그러면은 후궁에서 엘드리치 같이 함정 덱들이 많이 있다면은 신의 통고, 심판 이런 소환무열들이 맞았을 때 사실상 게임을 뒤집기 힘들어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펜듈럼 선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결국 마법 카드보다는 불리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엔디미온 장인의 엔디미온 플레잉 팁이나 엔디미온 이제 플레이했을 때 빌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이거 좀 멈춰가지고 맞았어? 떴다고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조금 억바했다. 맞으면 멈추잖아. 어떻게 근데 영상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